제가 지난번에 니더홀은 가면서 버스 타다가 본 풍경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나서 여기 폭포에 왔습니다. 여기가 또 구글 지도에서도 별 5개인데 막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관광객 분들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아우 말이 안 나오네. 이 폭포를 보다가 좀 힘들면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투노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맥주 마시거나 차 마시거나 잠깐 앉아가지고 힐링하기 좋은 장소예요. 저기 또 건너편에 또 차나 맥주 마실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요. 저에게 스위스란 죽기 전에 가장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냐고 하면 1초의 망설임 없이 스위스는 꼭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 끝판왕이라 이제는 다른 나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행을 좋아했다면 스위스 여행을 계기로 다음에는 다른 나라를 찾아볼 텐데 스위스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스위스란 검색하면 엄청난 물가에 다들 혀를 내두르고 그 돈으로 스위스 말고 다른 나라를 추천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음속으로 접어둔 상태였습니다. 힘들게 오래 다닌 편의점도 그만두고 40이라는 나이에 자꾸 계속 미루다가 영영 못 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있는 돈도 나중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 마음 가는 대로 가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음 가는 대로 했기에 후회 없이 다녀오자고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저 혼자 덩그러니 스위스 해외여행을 갔는데 다들 둘이서 커플로 패키지로 스위스 여행을 많이 오더군요. 여행 내내 재미난 일도 공유할 사람도 없이 혼자 스케줄을 짜고 대도 안 되는 영어를 번역기로 돌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추억 속으로 남았습니다. 스위스 여행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지인들에게 줄 스위스 기념품을 사려고 여러 상점을 돌아다녔는데 평소에 쇼핑을 좋아하지도 않고 스위스 기념품을 살펴보니 흔한 물건들이고 제 눈을 사로잡을 예쁜 디자인의 기념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물어보거나 도움이 될 텐데 이건 뭐 한참을 혼자 상점을 서성이다가 생각나는 지인을 위한 선물을 몇 개 샀는데 계산해보니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전한 돈도 다 써서 가져온 신용카드로 긁었습니다. 저를 위한 선물은 고작 마그넷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지인들 줄 선물들이었습니다. 순간 현타가 왔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은 오래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지인들 생각만 하다 고른 기념품에 허비했던 시간을 보니 이렇게까지 골라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스위스 가면 선물 사와 이런 말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지인들이 생일이라고 보내준 제 생일 선물도 다 거절하고 말이죠. 늘 내 주변 사람을 챙기고 선물 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끼면서 누구랑 같이 먹거나 선물 사주는 건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원분이 그러기를 30% 이상은 무료 각인이고 27프랑이면 5프랑을 더 내면 각인을 해준대요. 저 이게 가장 하고 싶은데 이건 무료 각인인데 7만원 돈이야. 너무 비싸. 이런 스몰 제품은 5프랑을 하나씩 더 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더 고민이 돼요. 저 메탈이 참 매력적이긴 한데 저의 결정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인하려면 5분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거 먹겠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안 들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한 거 네이클럽 되어 있는 걸로 사긴 샀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와, 제가 득템을 했어요. 득템을. 인터라케 서역에 있는 이 매장이 굉장히 친절하고 사장님도 좋고 직원분도 친절하고 너무 득템을 했습니다. 맥가이버 칼을.
저는 그동안 저를 잘 돌보지 못한 채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알바면 좀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빼거나 대타가 있으면 거절해도 되는데 편의점 특성상 24시간을 운영해야 하니 일하는 사람이 금방 빠지더군요. 나라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경조사 아니면 명절 때에도 계속 일만 했던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편의점 일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더 버티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퇴사를 한 이유도 다른 일에 도전도 해보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잘하고 싶어서 그만둔 건데 지금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임할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과정들이 매번 순탄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신중해지고 고뇌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는 콘텐츠를 기획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유럽 여행은 처음이라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못한 채 온전히 부딪혀보고 결정하는 일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외국인 울렁증에다가 영어 울렁증까지 안고 가야 했고 영상을 찾아봐도 스위스 예쁜 풍경만 담아놨지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이나 세세한 여행 과정들을 담아온 영상을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혼자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외로울 때도 있고 영어를 좀 더 수월하게 했더라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을 텐데 혼자 멍하니 창밖 풍경만 감상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스위스 풍경은 예술이라 그걸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머나. 헬로. 와. 굿. 와. 이야. 멋있다. 와. 스위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해도 어떤 경계 없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영어를 자유자재로 했다면 아마 친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스위스 브렌치 율레에 사는 고양이도 두려움 없이 부르며 쪼르르 오는 모습이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스위스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개를 데리고 타기 때문에 혹시나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털 알레르기가 있으면 꺼리실 수도 있을 텐데 스위스 사람들은 개 훈련을 잘 받았는지 본인 다리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개줄을 짧게 잡고 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보면 개줄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산책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스위스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주인과 개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걷더군요. 또 스위스 사람들은 자전거나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절대 클락션을 울리지 않고 기다려주거나 피해가더군요. 우리나라는 길에서 사람이 보이면 비키라고 클락션을 울리거나 자전거 벨을 눌리는데 스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널목에서 길을 건널 때도 우리나라 같으면 행인과 운전자가 눈 마주치거나 가까우면 서로 눈치 보면서 건너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멀리서 건널목에 사람을 발견하면 무조건 멈추고 건너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멀리서 차가 속도를 내면서 오는 차인데도 저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멈추는데 운전자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스위스에서 딱 한 번 클락슨을 울린 거 봤는데 운전자가 길을 천천히 건너는 고양이랑 부딪힐 뻔해서 클락션을 3개 누르는 거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마을버스를 타면 이웃주민과 버스 운전자가 서로 인사하면서 얘기 주고받는 걸 자주 봤습니다. 우리 한국 같았으면 버스에서 잘 가라 인사조차 안 하고 승객이 내리자마자 문 닫고 가기 바쁘잖아요. 하물며 우리나라 승객이 가끔 기사님에게 인사를 해도 버스 기사님 웃으며 받아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스위스 나라는 다르더군요. 저는 스위스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을 줄 예상은 했는데 관광명소에 가면 거의 80~90%는 한국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옆을 돌아도 한국 사람, 촬영을 하다가 들리는 소리도 한국말, 다음 목적지로 넘어갈 때도 동선이 같아 마주친 사람 또 만나고 서로 한국인 거는 아는데 아는 척은 잘 안 하고 스위스라는 나라는 한국인이 사랑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관광청이 우리나라 상대로 홍보를 아주 잘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위스 관광명소에 가면 한글 매뉴얼이나 한국어 안내가 나올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스위스는 외화벌이에 우리나라가 일조한 거는 인정해야 합니다. 스위스 날씨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우산을 쓰지 않고 길을 다닙니다. 오죽하면 햇빛이 쨍쨍한 날에도 비가 뚝뚝 떨어지질 않나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지 않는 비는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관광명소가 보통 산악열차를 타고 가니 산 올라가기 전에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올라갈수록 날씨가 흐려 풍경을 담지 못한 적도 많으니 미리 수시로 날씨를 체크하거나
출발하기 전에 웹캠을 사용해서 전망대 날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위스의 예쁜 풍경 뒤에는 고된 이동 시간과 지루한 열차 안에서 찍어둔 사진을 점검하면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위스 풍경 보면 모든 게 다 해소되고 풀리는 건 사실입니다. 스위스 2주면 한번 쓱 둘러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날씨만 좋으면 일주일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 여행 내내 스위스 날씨가 너무 아쉬워서 개인적으로 가장 보고 싶었던 마테오른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던 게 아쉽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언제 또 오겠습니까? 스위스에 왔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고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혼자서도 잘 노십시오. 혼자 여행하면 약간 서럽거나 외로울 때 많은데 인생이 원래 고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함께 공유하거나 즐길 사람이 없는 대신 자유가 있으니 혼자 실수하거나 버벅거려도 나중에 저만의 경험치 레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스위스도 혼자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뭐라고 말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두려움의 장벽은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스위스 갔으니까 다음에는 여기로 가겠다고 확 다가오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단연코 최고고 우리 집이 가장 편합니다. 스위스 여행 갔다 온 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저를 닮은 자식도 없고 사랑하는 애인도 없을 뿐더러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죽기 전에 스위스에 다녀온 거니 혹시나 나중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라고 끌고 간다면 그래도 스위스는 다녀왔으니 괜찮다.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요. 저에게는 그런 스위스였고 후회 없이 무사기한한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리 100%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완벽한 여행은 없습니다. 여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남겨야 또 나중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은 돈보다는 용기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억만 안고 간다는 걸 알게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도 스스로 겪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도장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상 스위스 여행하니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생각들로 살고 있는데 겪어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슬슬 풀리고 쉬울 수도 있다는 걸 스위스 여행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국가, 오케이, 땡큐 소머치만 해도 다 통하고 손짓, 발짓 하면 다 알아들어요. 오죽하면 저 혼자 우두커니 서있어 길 찾고 있는데도 누군가 도움 주려고 말 걸어줍니다. 여기는 스위스 연방 궁전이라고 합니다. 베른역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뒤편에 있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이곳이 보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무료 시식해요.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줍니다. 또 연방궁전 사이에 저쪽으로 들어가면 또 괜찮은 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른의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네요. 저 뒤가 아래강. 저는 스위스의 베른에 가장 유명한 젤라또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의 감성과 감정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여행을 혼자 다녀오면서 너무나 멋진 대자연의 풍경 뒤에 보이는 것들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예쁜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위스 나라를 생각하며 가지게 되는 판타지를 좀 깨주고 싶었습니다. 여행은 결코 다 좋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너무 SNS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여행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위스 경비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대략 스위스 2주 동안 600 가까이 쓴 것 같습니다. 각자 여행 스타일도 다르고 저는 주방에 있는 숙소를 구해서 숙소비가 경비의 거의 반을 차지했고 영어 잘하고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 유스 호스텔이나 민박에 머무셔도 되고 돈을 아낄 계획이면 액티비티나 패러글라이딩을 하지 않고 기념품도 사지 않으면 많은 돈이 또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여행 스타일마다 기간마다 다르니 제가 말한 경비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20년 가까이 일만 하다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다녀온 거니 후회는 안 합니다. 제 스위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대리만족했고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스위스 2주 여행 600 가까이 썼다고 하면 누구는 많이 썼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 정도에 비해 많이 안 썼다고 하는 의견들조차 왈가왈부하는 것도 싫고 그걸로 또 기준을 잡아서 나는 도저히 스위스는 못 가겠다. 돈 얘기하는 것도 싫어서 공개하기 꺼려지는데 그 정도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도 정답이 없는데 여행 경비도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워낙 해외여행 초보라 비행기도 왕복 직항으로 끊었고 비성수기에 간 거라 각자 상황에 맞게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저처럼 스위스 나중에 가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다녀오세요. 인플레이 현상으로 스위스 물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5프랑입니다. 리모네로 했어요. 맛은 어떨까요? 상큼해. 상큼해. 감자튀김은 많이. 소스. 케첩 그냥 주지. 진짜. 그럼 많이 먹을까? 차이 안 나니까. 12.40프랑. 12.40. 1,500원. 22번. 감사합니다. 햄버거 진짜 제일 작은 거. 2점 몇 프랑. 그리고 감자튀김 큰 거, 콜라도 큰 거 해가지고 12.40프랑을 결제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분간은 쉬면서 일상을 보낼 것이고 스위스 여행한 지 한 달이 넘은 상태라 가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고 싶은 나라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나중에는 꼭 그 실행력을 보여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희견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움직이세요. 저는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때 바로 또 움직이겠습니다. 이상 MG였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MG. 고생했다.